캐나다에 살고 있는 세 아이들에게는 치료가 쉽지 않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12살인 말라야는 흔한 피부병인 습진을 앓고 있는데 문제는 강박적으로 자기 피부를 뜯는 습관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다는 거죠. 한편 말라야와 같은 또래인 니콜라스는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장래 희망이 하키 선수인 니콜라스의 스포츠 사랑은 지금 앓고 있는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운동하다 하키 골대에 머리를 부딪힌 일이 있은 후 생긴 심한 두통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 날들이 많아 힘들어하고 있죠. After that, I had headaches every single day. I was throwing up, having auras. They're like colors that you see before you have a headache. I wasn't able to go to school, and then we went to the hospital. 그리고 마지막으로 9살인 네이선은 과잉 행동 증후군과 충동 조절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종 충동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보여 엄마를 힘들게 하곤 했죠. Tantrums all the time. Just an inability to reach him, to communicate to him, to connect to him. That was the main symptom. 아이들은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 맥길 대학교의 어떤 실험에 참가한 지 불과 6주 만에 아이들에게는 믿기 힘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말라야는 피부를 뜯거나 긁는 강박적인 습관이 사라지게 되었고 운동을 좋아하는 니콜라스의 편두통은 사라졌으며 It accomplished all the things that I wanted it to, and I haven't had a migraine at all. 주의력 결핍과 충동 조절 장애로 고생했던 네이선은 행동에 변화가 생기며 복용하던 약도 끊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로도 효과를 보기 힘들었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실험에 참가했길래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이들이 참가했던 맥길 대학교의 실험 설계자들은 자신들의 실험에 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nytime the mind is regulating the body or vice versa, that's a topic that we study. What's interesting is that children, they're not immune to the power of neuroenchantment. Neuroenchantment? Neuroenchantment. What does that mean? So it's this idea that there is some kind of medical magic. There is immense power that is attached to the culture of neuroscience. 하지만 아이들이 참가한 이 실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 우리는 먼저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또 다른 실험으로부터 거슬러 올 필요가 있습니다. 1996년 노르웨이의 수도에 있는 오슬로 대학병원에서는 트리바리카인이라는 새로운 진통제를 사람들에게 테스트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56명의 지원자들이 참여한 이 실험에서는 지원자들의 한쪽 손가락은 새로운 진통제를 바르고 다른 한쪽 손가락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게를 사용해 양 손가락을 꽉 집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양 손가락에는 동일한 강도의 압력이 가해졌죠. 그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진통제를 바른 손가락이 바르지 않은 손가락에 비해 덜 아팠다고 했습니다. 실험 결과만 놓고 보면 트리바리카인이라는 이 새로운 진통 크림은 꽤 좋은 진통 효과를 가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참가자들이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트리바리카인이라는 이 진통 크림은 사실 진통 효과가 전혀 없는 단순한 합성물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가자들은 대체 어떻게 이 가짜 진통제의 효과를 경험한 것일까요? 가짜 진통 크림이 효과를 발휘한 이유는 플라시보 효과라 부르는 현상 때문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 현상은 효과가 없어야 하는 약물이나 치료 또는 가짜 수술 등을 환자가 치료법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사들은 플라시보라는 용어를 이미 1700년대부터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가짜약이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의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플라시보의 어원이 기쁘게 할 것이다라는 라틴어에 있는 걸 보면 의사들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플라시보를 유도하고 치료해왔음을 짐작케 합니다. 가짜 알약이나 물로만 채워진 주사처럼 단순하게 사용되던 플라시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곧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1950년대가 되자 과학자들은 이 플라시보 효과를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물질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 그 신약의 효과를 가짜약과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거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많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신약들이 비교 대상인 가짜약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꽤 자주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새로 개발된 의약품이 가짜약을 복용한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는 해당 신약이 의약품으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새로 개발된 의약품이 그 효능을 정식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가짜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치료에 대해 가지는 기대나 믿음을 넘어서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는 그 대상이 가진 기대나 믿음의 크기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같은 가짜약이라도 매일 보는 옆집 꼬마가 주는 설탕알약보다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주는 설탕알약이 두통에 더 효과적일 겁니다. 심지어 같은 가짜 알약이라도 알약의 색깔에 따라 다른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 blue pill will work to make you feel calm better than a white pill because blue is a more calming color. And a red pill will keep you awake and give you more energy than a blue pill will. A capsule will work better than a pill because it looks more important. 그리고 가짜약보다는 가짜 주사가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면 더 진지하고 강력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가짜 수술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 BBC 다큐에서는 가짜 무릎 수술이 실제 환자에게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과 주사, 그리고 수술은 모두 가짜였지만 이상하게도 효과들은 진짜였죠. 환자가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들로 봐도 몸 상태가 회복됐던 건데요. 단지 치료 수단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옆집 꼬마가 주는 알약보다 의사가 주는 알약에 더 신뢰가 가고 알약보다는 주사가 더 효과적일 거라 믿었던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각각의 가짜 치료 수단에 따라 변한 것은 환자가 가진 기대와 믿음의 크기뿐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치료가 힘든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캐나다의 세 아이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마이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창립한 구독자 2천만 이상의 V소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제 공개적으로 진행된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Now, you said the word placebo, and the device that we are using is a sham scanner. Tell me about the scanner. What we do with the MRI scanner is we stack so many different layers of deception. In their head, this is a proper neuroscience study done at the Neurological Institute, and that's why we wear lab coats. That's why we have all of this scientific looking equipment. By the time they actually started the study, they've already in their mind built up all these different layers of credibility. They really believe that what we're doing is real. 부모님들은 MRI 장치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속인다는 점에서 실험의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전체 과정은 신중히 설계되었습니다. The work we do with children actually does not involve lying. We tell them at first that everything that they see and everything that we do in the lab is a suggestion. We explain to them that suggestion is a way to tap into the power of their mind. And we keep emphasizing, even as they go in the scanner, that it is their mind and their brain that is doing the healing, that they're basically reprogramming their own brain.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스스로가 가진 치료 능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실험이 진행되기 전 아이들에게 친숙한 유명 유튜버들에게 영상을 부탁해 기대와 신뢰를 심어주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Hey guys! Today we have a huge surprise for you about something brand new in science that could affect you today. Oh, I know them. Well, today we learned about this amazing new machine that teaches kids' brains how to heal super fast. And it can even take away some headaches. Awesome. Not too many people get the chance to have this awesome experience, but we hear the scientists in Canada. I'm going to have it? Yeah. 영상을 본 아이들에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길 원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는 아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듯 각자의 소망을 말합니다. Better at concentrating, better at focusing. I want to heal faster, and this probably be a good idea. I hope it heals me with my concussions, and I hope my headaches go away. 드디어 첫 실험이 있는 날, 신경학적 주술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실험에 앞서 여러 가지 과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친절하고 호감 가는 가짜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길고 아주 인상 깊은 건물의 복도를 거쳐 실험실 앞에 도착 후 그 앞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게 하며 아이들의 기대와 신뢰를 고조시키는 단계들을 설계해 두었죠. 이 실험의 가설은 과학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이번 실험은 베시에르 박사와 제이 올슨 박사가 최초로 실제 의학적 증상을 가진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론을 실험하는 기회입니다. 당연히 실험의 성공 여부 또한 확신할 수 없었죠. 실험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가짜 MRI 스캐너를 사용한 플라시보 효과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실제 신경과학이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에 앞서 맥길 대학의 연구원들에게는 아이들의 뇌가 이미 자신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아이들의 자가치유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암시는 실험 과정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어졌습니다. Your brain is continuing to learn and to heal and to help you find this constant feeling of confidence. 실험이 끝난 직후 과잉 행동 증후군을 가진 네이선은 이미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피부병을 가진 말라야와 두통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니콜라스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첫 실험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도 베시에르 박사는 강한 암시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늘한 실험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So I know for sure that you're going to be more relaxed, much less anxious. I would not be surprised at all if the scratching really diminished to no scratching at all. The amazing thing about the brain is that it has this fantastic power to heal itself. 또한 아이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이 스마트워치는 아이들이 연구실을 방문하는 6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뇌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중이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이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라 아이들에게 상기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죠. But it's not the watch or it's not the machine that's making you feel good. It's your own brain. 이후 몇 주 동안 아이들은 몇 차례 더 맥길 대학교에서 가짜 MRI 스캐너를 사용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진행된 것은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뇌가 자가치료를 하는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뿐이었죠. 이미 실험 관계자들과 자기 스스로의 치유 능력에 믿음이 생긴 아이들은 지금 내가 치유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첫 치료가 있던 날로부터 6주 후 마침내 이 플라시보 치료 실험의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영상의 첫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아이들의 증상이 나아졌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초조해하며 충동적으로 피부에 딱지를 떼는 습관이 있던 말라야는 눈으로 보기에도 피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You've just got a tank top on. Your arms look fantastic. They've really gotten better. 니콜라스는 편두통 증상이 사라지고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Recently, no migraines at all. That's incredible. Yeah. So now you said you went to the neurologist? They thought it was quite remarkable. He hasn't needed any rescue medication. He hasn't needed the preventer, and he's not having migraines. I'm actually really excited for high school. 그리고 주의력 결핍과 충동 조절 장애로 고생했던 네이선은 지난 6주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We noticed a difference in Nathan immediately after the first session. And do you remember what happened? I slept. Yeah, he slept. Something he doesn't do very often during the day. He slept for 2 hours. He was refreshed. It was just incredible to see. And then what happened was the entire summer we had him off the medicine and he did great. He thought about stuff before he did it. We were able to talk things out and it's been fun. So overall, we're very pleased and we had such a great experience. So thank you very much. 보신 것처럼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암시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한 것이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겠지만요. 결국 아이들 증상을 개선한 것은 플라시보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임수가 있었다 해도 그 효과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실험에서 부모님들은 MRI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이들에게는 기계가 암시를 넣어주어 뇌가 가진 치유 능력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것이 다였죠. 결국 아이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암시로 치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플라시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암시의 효과는 줄어들지 않고 똑같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록 피실험자가 플라시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치료의 효과는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플라시보의 효과는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여전히 자신들 안에 존재하는 어떤 능력을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플라시보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험을 겪은 아이들이 이미 스스로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는 것뿐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의무 교육을 거쳐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개념입니다. 고전 물리학 중에서도 뉴턴의 물리학에 근간을 둔 이 세계관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개별적인 실체로 보며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이 모두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원인과 결과의 연쇄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의 핵심 키워드는 인과관계입니다. 즉 모든 사건은 그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 또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접근 방식을 인과론이라고 하죠. 때문에 원인과 결과라는 해석 틀에 익숙한 우리들은
가짜 MRI나 가짜 약물이 원인이 되어 치유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플라시보 효과를 쉽게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설명하기엔 불완전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게 어떤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면 누군가의 그 메시지가 원인이고 기분이 나빠진 것이 결과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내가 기분 나빴던 그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했을 때 기분 나쁨이라는 결과가 100%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 원인이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결과라면 불행한 일을 겪은 모든 사람에게서 트라우마라는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메시지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또한 여러 명이 동시에 겪는 불행한 사건이 있을 때 트라우마 반응도 일부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주요 물리학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봄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보완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인 생성질서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생성질서란 원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결과가 결정된다기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능동적 정보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질서의 생성으로 보자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능동적 정보와 생성질서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는 그것을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기계론적 세계관의 전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본질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른 해석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 정보를 포함하는 입자입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 자체를 질병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몸에서 감염을 일으킬지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을지 심지어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할지는 바이러스와 숙주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해석은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대신 데이비드 봄의 생성질서의 관점에서 바이러스의 작용을 해석해본다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에 능동적 정보를 제공해서 세포가 바이러스를 복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가이드에 따르게 된다면 몸은 바이러스가 제공하는 능동적 정보에 따라 바이러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이 면역 반응이 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질병이란 바이러스라는 능동적 정보에 의해 가이드된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생성질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질병이 결과라고 본다면 생성질서의 관점에서는 바이러스는 능동적 정보를 제공해 생성질서가 변화하는 계기로서 작용할 뿐이고 그 능동적 정보에 가이드되어 몸이 현재 스스로 생성하고 있는 질서가 질병인 것이죠. 또한 인과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 원인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 한다면 생성질서는 지금 여기에서 즉 현재 벌어지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질서의 관점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기묘한 현상을 좀 더 흥미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맥길 대학교의 가짜 MRI 실험에 참가한 세 아이는 각기 다른 증상으로 이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학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 원인 중심적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죠. 그리고 병원 치료에도 아이들은 증상이 잘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반면 맥길 대학교의 가짜 MRI 실험에서 의도한 것은 생성질서의 변화입니다. 실험의 전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실험 설계자들은 아이들 증상의 원인에 대해 파악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진 것은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이 지금 너를 치유하고 있다는 암시였죠. 맥길 대학교 연구원들은 이 암시를 신경학적 주술이라 표현했고 생성질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암시가 바로 능동적 정보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원인의 제거가 아니라 가짜 MRI 같은 장치와 실험 설계자들에 의해 제공된 능동적 정보에 가이드되어 자신의 치유 능력에 믿음을 가짐으로써 기존의 생성질서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가짜약이나 가짜기계는 스스로의 치유라는 능동적 정보를 제공할 뿐 실제로 몸을 나아지게 만든 것은 새로운 생성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약이라도 환자의 생성질서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반면 진짜약을 사용한 환자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노시보 효과도 가능한 것입니다. 플라시보나 노시보 두 현상 모두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와는 상관없이 환자의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능동적 정보가 생성질서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소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포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팬더였습니다.
때가 되면 국수집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비밀 레시피를 전수받아 대를 이어 국수집을 운영할 운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용의 전사로 선발되는 일이 생겼고 평소 동경하던 쿵푸 마스터들과 함께 수련하며 드디어 용의 비급을 손에 넣게 되었지만 온갖 고생을 하며 얻은 그 비급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빈 두루마리일 뿐이었습니다.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자신의 아버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서야 아버지로부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국수 레시피의 비밀에 대해 듣게 됩니다. The secret ingredient is nothing. Huh? You heard me. Nothing. There is no secret ingredient. Wait. It's just plain old noodle soup? You don't add some kind of special sauce or something? Don't have to. To make something special, you just have to believe it's special. There is no secret ingredient. 사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은 의학적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나 믿음이 무언가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이 개념은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서 적용되곤 하죠. 같은 와인이라도 가격이 다르면 사람들은 더 비싸게 지불한 와인의 맛을 높게 평가하고 좋은 차와 명품 브랜드가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것 또한 플라시보 효과의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의 계기가 되어줄 뿐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를 창조하는 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한 번도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아이들이 실험 전에 보았던 친숙한 유튜버들의 영상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소망하게 하고 스스로가 가진 힘에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평소 자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터 핑의 국수처럼 여러분이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